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의 디스플레이 속성 값인 inline, block, inline bloc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디스플레이 속성은 웹페이지 상에서 HTML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다른 엘리먼트와 어떻게 상호 배치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속성 값으로 플렉스, 그리드도 많이 사용되지만 아무래도 플로우 레이아웃의 근간이 되는 인라인, 블락, 그리고 인라인 블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은근히 이 셋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인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으로 지정된 엘리먼트는 전후 줄바꿈 없이 한 줄의 다른 엘리먼트들과 나란히 배치됩니다. HTML에서 대표적인 인라인 엘리먼트로 span이나 a, m 태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펜으로 이동해서 예제 코드를 좀 작성해 볼게요. 먼저 HTML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before, after 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텍스트를 놓고요. 이 사이에 HTML 엘리먼트를 좀 넣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A 태그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스팸 태그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M 태그도 사용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우측에 우리가 작성한 HTML 마크업이 웹페이지에 표시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인라인 엘리먼트는 줄바꿈 없이 이렇게 서로 나란히 같은 줄에 배치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CSS 코드를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팬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몇 가지 속성을 추가해 볼 건데요. 우선 배경색을 줘 볼게요. 노란색으로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팬 영역만 노란색으로 배경색이 칠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너비 속성을 줘 볼게요. 네, 이렇게 너비 속성을 줬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높이 속성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역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한번 변경해 줘 볼게요. 어떤가요? 이 너비 속성과 이 높이 속성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넓이와 높이 속성이 적용됐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팬 엘리먼트의 기본 디스플레이 속성은 인라인이므로 사실 이 부분은 지워줘도 무방하겠죠? 이번에는 다른 속성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외부 여백을 한 40픽셀 정도로 줘보고요. 내부 여백도 40픽셀로 줘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좌우로는 내 외부 모두 공백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 상하로는 뭔가 이상하죠? 공백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 않죠? 위쪽 여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아래쪽 여백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스팬 영역 안에 있는 텍스트의 길이를 좀 더 늘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옐로우 부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가요? 이 지금 스팬 영역이 이렇게 늘어나서 다음 줄까지 밀려 들어오고요.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 여백이 전혀 없죠? 만약에 아래쪽에 마진 40픽셀과 패딩 40픽셀이 정확히 적용이 되었다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 80픽셀이 띄어져 있었겠죠? 여기 좌측에 80픽셀과 우측에 80픽셀의 공백이 있는데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라인 엘리먼트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너비와 높이 속성은 지정을 해도 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진과 패딩 속성은 좌우 간격만 반영이 되고 상하 간격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라인 엘리먼트는 태생적으로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텍스트의 일부를 스타일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래서 다음에 다룰 블락 엘리먼트처럼 항상 박스형의 형태를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인라인 엘리먼트가 길이가 짧을 때는 박스형의 모양을 띠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인라인 엘리먼트가 나타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너비나 높이를 지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애매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컨텐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너비는 자연스럽게 길어질 것이고, 높이는 몇 번의 줄바꿈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백을 상하 방향으로 줄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납득이 되시죠? 다음으로 인라인에 이어서 블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락으로 지정된 엘리먼트는 전후 줄바꿈이 들어가 다른 엘리먼트들을 다른 줄로 밀어내고 혼자 한 줄을 차지합니다. HTML에서 대표적인 블락 엘리먼트로는 div, p, h1 태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펜으로 돌아와 같이 실습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before, after 사이에 이번에는 블락 엘리먼트를 좀 넣어 볼까요? 먼저 h1 엘리먼트를 하나 삽입할게요. 그 다음 div 엘리먼트도 하나 넣을까요? 마지막으로 p 엘리먼트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웹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각각의 블락 엘리먼트가 매번 줄바꿈이 되어 여러 줄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CSS를 이용해서 div 엘리먼트에 스타일을 좀 추가해 볼게요.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줄게요. 그 다음 너비는 200픽셀로 주고 하이트는 100픽셀로 주고 마진도 좀 줄까요? 20픽셀, 패딩도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비와 높이 속성이 반영되고 내 외부 여백이 상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잘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라인 엘리먼트와 대조되는 부분이죠. 블락 엘리먼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블락 엘리먼트가 한 줄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실제 엘리먼트의 너비와는 무방하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h1 div p 엘리먼트에 대해서
보더 속성을 원픽셀의 솔리드로 한번 줘 볼게요. 그러면 이 H1 속성과 P 속성은 페이지의 전체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엘리먼트의 너비를 50픽셀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모든 엘리먼트의 폭이 50픽셀로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이 P 엘리먼트가 div 오른쪽으로 올라오거나 이 div 엘리먼트가 H1 엘리먼트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블락 엘리먼트를 사용할 때 실제 엘리먼트의 너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줄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든 이렇게 일부만 차지하고 있든 블락 엘리먼트는 다른 엘리먼트와 절대 같은 줄을 공유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락 엘리먼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라인 엘리먼트와 다르게 이렇게 항상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엘리먼트가 배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재미있는 녀석인 inline-block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inline block으로 지정된 엘리먼트는 마치 하이브리드 모드처럼 동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라인 엘리먼트처럼 전후 줄바꿈 없이 한 줄의 다른 엘리먼트들과 나란히 배치되지만 블락 엘리먼트처럼 width와 height 속성 지정이 가능하고 margin과 padding 속성의 상하 간격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는 블락 엘리먼트의 규칙을 따르지만 외부적으로는 인라인 엘리먼트의 규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HTML에서 대표적인 인라인 블락 엘리먼트로는 버튼이나 input, select 태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 패널 돌아와서 맨 처음 인라인 엘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때 작성했던 HTML 코드와 CSS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span 엘리먼트의 디스플레이 속성의 기본값은 인라인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제가 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inline 블락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너비와 높이 속성이 적용이 되고요. 내외부 여백도 좌우, 상, 하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먼트 자체는 블락 엘리먼트의 성격을 띠죠. 이러한 속성이 모두 다 반영이 되잖아요. 반면에 이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엘리먼트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먼트는 마치 인라인 엘리먼트처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엘리먼트와 뒤에 있는 엘리먼트와 같은 줄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라인 블락의 하이브리드 특성은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락으로 바꿔보면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엘리먼트가 어떻게 배치되었나요? 위에부터 아랫방향으로 배치가 되죠. 그리고 이 엘리먼트는 더 이상 앞에 있는 엘리먼트와 뒤에 있는 엘리먼트와 같은 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인라인 블락이 짱이네. 이제 무조건 인라인 블락만 쓰면 되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요. 제가 여기 디스플레이 속성을 다시 인라인 블락으로 되돌려 놓고요. 여기 밑에 속성들은 일단 다 없앨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 인라인 대신에 그냥 인라인 블락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이 span 엘리먼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늘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늘려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스팬 엘리먼트가 앞뒤에 있는 엘리먼트와 더 이상 한 줄에 있지 않죠? 여기서 이 하이픈 블락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 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라인과 인라인 블락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인라인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줄바꿈이 됩니다. 블락 엘리먼트처럼 박스형 형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라인 블락으로 바꾸는 순간 이제 이 엘리먼트는 박스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줄바꿈이 되었다면 높이나 너비 설정이 애초에 불가능했겠죠? 이렇게 박스형 형태를 갖춰야지 우리가 이런 width나 이런 height 설정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블락을 없애면 이러한 속성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대신에 이렇게 줄바꿈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트레이드오프에 주의하셔서 인라인 블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디스플레이의 속성값인 인라인과 블락, 그리고 인라인 블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span 엘리먼트가 인라인 속성값을 갖고 div 엘리먼트가 블락 속성값을 갖는 이유는 소위 User Agent Style Sheet라고 불리는 브라우저의 내장 스타일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HTML 태그별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속성값은 제가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CSS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오니 상황에 맞게 잘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